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HLB입니다. 자, 투자자님들, HLB 전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의 악재가 해소되지 않아서 금융 불안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님들, 어제와 오늘 주말 연휴 동안에 날씨도 추웠는데 투자자님들이 이 상황에서 더 머리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 힘들고 어려운 주말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고 또 가족들과 얘기를 해도 뭔가 좀 답답한 뭔가 그 응어리 뭔가 풀리지 않은 답답함들이 아마 우리 투자자님들의 그 머릿속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시원하게 좀 뻥 뚫리지 않았던 점. 네. 뭐 저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금융 불안들이 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투자자님들 뉴스나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 정도로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HLB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기사 뭐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요. 뭐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일단 우리 사람이잖아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동물도 자기들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본부터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이 행동은 불일치하게 되면 그만큼 신뢰가 떨어지고요. 우리 주식시장도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치인들 그 신뢰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거짓을 일삼고 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불일치한 행동들을 하더라도 책임지는 분이 없고 오히려 정권을 이양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법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대통령이 그냥 나 좀 뒤에 물러나겠다 하고 우리 당이 알아서 해줄 거다라고 하면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안타깝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을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배제된 거죠.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정치 순환을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해결되지 못했잖아요. 조금 더 이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고 특히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을 개무시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우리 국민이 결국은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이런 일로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뭐예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식 시장이 이렇게 지금 안 좋잖아요. 아시다시피 정치는 곧 주식 시장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발언 또는 행동, 정책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식은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2년 넘도록 주식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거 앞에서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계속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 당분간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은 확대될 수 있고 바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은 확대될 수 있고 최소한의 방어적 차원에서 횡보라도 나온다면 그리고 횡보라도 나오면서 순환매라도 이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그나마라도 다행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주식시장이 그동안에 워낙 많이 밀려 있었으니까 더는 안 내려가는구나. 어느 정도 방어는 해주면서 횡보는 하는구나.
그러면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서 최소한의 방어는 해주는구나.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막바지에 왔으니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절정 상황에 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뭐 어떤 그 정치적 결단들이 안 됐다면 다음번에, 그럼 또 다음번에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주식시장은 또 반대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당분간은 이연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 코앞에 다가올 위기부터 빠르고 간단 명료하게 지금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고, 실제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런 상황들 나왔잖아요. 뭐 다행스럽게 아주 초급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우리 월요일날 개파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러면 여기 저점을 지키면서 개파락 양봉 나오고 또 뭐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좀 제발 좀 버텨주길 우리는 바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는요, 최근 이 흐름을 놓고 볼 때 연간 뭐 최저점 수준이 있으니까 올해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증시 상승률은요 꼴찌입니다. 하락률은요 1등이 될 겁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 전반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빨리 간단 명료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당장 투자 여러분들 이거 닥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면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건데 이거 이제 풀리지 않는 거니까. 돈이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이 나라 경제는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가정을 보더라도 알잖아요. 한 가정이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먹고 쓰고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아이들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자동차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고정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돈이 안 돌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동맥경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탁 틀어막히는 거 아니에요. 경제 정책 동력이 상실된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경제 정책 동력 상실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정치가 올스톱 됐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동안에도 뭐 2년 넘게 쉽게 막말로 얘기해서 정부가 일을 뭐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러면 일하지 않은 정치권이 얼른 끝을 봐서 좀 미래가 보일 수 있는 좀 일을 하는 정치, 일하는 나라가 좀 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 상황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 특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나요? 바로 4대 개혁입니다. 바로 뭐예요? 의료, 연금, 교육, 노동, 이쪽 분야에서 추진 불가능하게 됐죠. 특히 내년 예산안은 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국회에서 삭감된 673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지금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확실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죠. 세법 개정안, 상속세 인하, 뭐 가업 상속 공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국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두 번째 볼게요. 내수 침체 장기적인 경제 타격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준비 중이었던 어떤 세제 혜택들, 소비 쿠폰 발행들, 이거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비와 투자 모두 위축시키고 있고 한국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 우리만 느끼는 건가? 투자 여러분들?
우리만 느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왜 우리 저 해외 언론들도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쵸? 예.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이 한국의 이 사태들을 보고 있잖아요. 외신들이 이 부분들을 똑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외신과 일치하고 일부 어떤 정당하고 일치하는데 유독 어느 정당하고는 내용이 반대죠. 그쵸?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겠죠.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겠죠. 누구에게 문제를 찾기보다는 스스로 되돌아보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성인이라면 네, 그런 계기가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려면 결국 성인의 자세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산업지원 법안도 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뭐 반도체, 뭐 AI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법안들이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중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처리가 아직 안 됐고 있고요. 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K칩스법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들이 바로 트럼프발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이 이제 남아 있는데 왜냐면 이 양반이 지금 취임식이 1월 20일이에요. 그쵸? 1월 20일. 당장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이를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미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는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그 다음에 대통령의 그 부인에 대해서 이미 많은 영빈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이미 다 까발려졌어요. 그쵸? 이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미 외신에 다 보도돼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도 그 내용을 알고 있겠죠. 트럼프는 우리 한국을 뭐 현금 인출기다라고 할 정도로 막말을 퍼부은 양반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될까요?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골프를 친다라는 내용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게 해명이라고 하는 그 해명 자체가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도 다 이미 까발려져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골프를 쳐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 또 이제 짧게 끝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이런 한국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용을 하겠죠. 네, 이런 한국의 상황을 아주 쉽게 이용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을 봐주겠어요? 어유, 야, 너희들 한국 좀 어려운 것 같다. 너희들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면 새 정부 들어서면 그때 우리 대화하자.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이용을 하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 한국에는 굉장한 위기로 올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뭐 인공지능 AI, 뭐 또는 자동차 등등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배터리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좀 볼게요. 바로 자본시장법 이제 개정 부분들도 좀 좌초가 되는 게 아니냐 좀 우리가 우려될 수 있는데 바로 재계와 이제 국회가 논의 중이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도 뭐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뭐 통과될 수가 없겠죠. 논의 자체가 되지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 신뢰도 또 잃어버리고 지금의 이런 정치 혼란들이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이
그대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법을 위반하고 그 밑에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이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법을 위반하면서 둘이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 나라 저거 정상인가라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게 정상인가? 라고 의문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 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런 식으로 이끌고 가느냐? 그럼 외국계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국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책적 법안들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오히려 법을 불법화시키는, 그러니까 법을 더 위반하는 형태로 가는 형태예요.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외국계 창구, 특히 유럽계 자금, 미국계 자본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까 우리는 좀 두렵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들이 우리 국내 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그들이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계속 떠나가고 있거든요. 선물시장에서는 뭐 단기적인 자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는 있어요. 선물시장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표결도 우리가 탄핵에 대한 어떤 소추한 그 표결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또 기대감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었던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역시나 외국계 선물, 그러니까 선물로 인해서 단타 단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단타 단기를 안 하니까 그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 주식시장 보면 여기 지금 거래소 나오죠. 거래소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팔고 나갑니다. 이거 며칠째 팔고 나가는 건가요? 네, 어림잡아서도 약 한 보름 동안 뭐 미친 듯이 그냥 팔고 나가죠. 보름 동안에 한 2거래일만 순매수 들어오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6천억, 2천억, 뭐 3천억, 2천억, 그쵸? 3천억, 거의 거진 5천억, 7천억, 뭐 미친 듯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대형주들 막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미친 듯이 사고 있나요?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 쪽에서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죠. 네, 이쪽에서는 뭐 무진장 그냥 뭐 장투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 연금 가지고 투자하니까 그냥 매달 그냥 꼬박꼬박 돈이 꽂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네, 배짱이죠. 한국 증시 무너지겠어요? 네, 뭐 무너진들 뭐 얼마나 무너지겠어. 결국은 돌아올 거야 하는 배짱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매달 그냥 돈이 꽂혀주잖아. 우리의 돈들이. 그쵸?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돌아오는 월요일 내일 또 얼마나 팔지, 아니면 선물은 또 얼마나 사주면서 방어가 될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를 좀 드릴게요. 바로 금요일 증시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지수는 정체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언더로 내려가는데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중심을 보면 일부 대형주들이 막 방어해주고 올라가고, 또 대부분 종목들은 하락한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부 순환매 종목들이 그래도 작동한다, 방어주들이 작동한다, 그러면 그나마라도 다행일 겁니다. 초반에 잘 보세요. 대체로 크게 힌트가 다 나옵니다. 많은 종목들이 아래로 누르면서 지수가 개파락하고 그냥 음모로 내려 눌러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날 하루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네, 외국인들까지 그렇게 밀어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외국계 창구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 명분이 없잖아요.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투자 여러분들이 미국계 IB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5천억 정도 내가 돌리려고 해요. 그쵸? 내가 그런 투자한다라고 보세요.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투자해가지고 나 이만큼 나 오늘 순매수 때릴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순매수 할 거야 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자금을 순매수하는 데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증시가 지금 충분히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 이제는 한국 증시 좀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정치적인 혼란들이 좀 완화될 거나 또 해소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어제로 인해서 일단은 일단락되면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뭐 일주일이 될지 2주일이 될지 다시 또 표결 붙여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표결될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살 명분이 있나요, 없나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좋습니다. 월요일 날 5천억을 샀다. 네, 월요일 날 5천억 샀다. 근데 지수가 점점 더 빠져 내려가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지수가 더 빠져 내려갑니다. 네, 그럼 월요일 날 샀던 이 5천억 산 외국인들은 두들겨 맞겠죠. 네. 쉽게 얘기하면 위에 팀장, 부장 대표한테 심할서 써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거? 산 이유가 뭐냐?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왜 샀냐? 명분이 없는데. 자, 이제 돌려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살 이유가, 살 명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위험 리스크를 떠안고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여기서 왜 사요? 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라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줘가지고 주식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어떤 큰 명분이 있거나 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연된, 왜냐면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탄핵 소추안을 또 올려서 또 표결을 붙일 거니까 그 기간 동안은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죠? 윤석열이 또 어떤 또 계엄령을 내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참 어렵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월요일날 정말 쉽지 않지 않겠느냐. 장 초반에 한 30분 이내에 보면 거의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 HLB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은 전망은 많은 종목들이 개파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전망으로 보면 HLB는 개파락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야간 선물 시장, 금요일날 야간 선물 시장도 일단은 322.40이었으니까 미국 증시 올랐죠. 투자자분들 결과로 보면 미국 증시는 올랐어요. 0.75%나 올랐거든요. 강세로 올랐어요. 근데 한국 증시는 못 올랐습니다. 되려 어떻게 됐죠? 되려 빠졌나요? 되려 빠졌어요. 큰 폭은 아니지만 지금 주간장입니다. 주간장에서 322.65였으니까 65에서 마감됐으니까 실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322.40이라고 말씀드렸죠? 소폭 빠졌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결과가 우리 한국 증시에는 악재로 지금 반영이 된 거니까 개파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우리가 기대했었던 갭상승과 강세로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거니까. 안타깝습니다만, 네, 주식 투자자분들 지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견뎌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견뎌내야죠, 그렇죠? 네, 과거에 우리 HLB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저 2만 원대 이때 가격에도 우리 다 이겨내고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어려운 상황들은 결국은 또 우리가 또 헤쳐나갈 수 있고, 또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또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 결과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거예요. 다만 네,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결국은 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겁니다. 곧 지나갈 겁니다. 그쵸?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힘을 더 내야죠. 이럴 때일수록 힘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혼자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 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또 극복해내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누가 혼자 시위하고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월요일 큰 변수가 없길 바라면서 내일도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